자, 21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지은행이 잘 나온다 그랬죠. 잡으세요. 21강입니다. 21강. 토지은행입니다. 랜드뱅킹인데, 자, 우리나라 이제 LH공사가 공공토지비축제도로 시행하고 있죠. 자,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직접 개입이었죠. 우리가 공공토지비축제도. 자, 그래서 얘가 한번 이론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토지은행 박스가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앞쪽에서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정부가 자, 미개발지입니다. 아직 개발하지 않은 땅을 자, 싸게 매수해서 매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이 토지 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자, 내용을 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들어보도록 하죠. 가볼게요. 토지은행은 토지의 미래 용도를 예상해 정부가 미리 싼 값이죠. 비싼 값이 아니라 개발이 아니라 미개발을 대량 매입한 후 공공 자유보유나 공공 임대보유. 자, 요거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토지 보유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사적 자유보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토지를 보유하는 겁니다. 근데 사적 임대보유라는 것은 어때요? 개인이 어떻습니까? 남한테 빌려줄 수 있죠. 개인 또는 기업이 개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약정한 기간 조건 하에서 대여하는 바다 토지를 보유한다. 자, 공공자유보유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완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공유지 같은 거 되겠고요. 공공임대는 개인 혹은 기업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약정한 기간과 정부 조건 아래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를 하는 보유 형태죠. 그 다음에 비공식 사실상 보유라는 것이 토지 원소유자의 공식적 허락 없이 토지를 점유하는 국공유지를 불법 무담 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무허가 주택들을 빈민들이 와서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비공식 사실상 보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국공유지 불법 무담 점유, 관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소유는, 자, 우리가 마을에 간 거는 공동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공동체로서 소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칫의 공공자유 보유나 공공임대 보유 형태로 비축했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토지를 수요자인, 주로 민간 토지 개발업자한테 매각하는 직접 개입이다. 유럽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토지 비축 제도로서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그럼 장점과 단점이 시험지에 나왔었는데요. 자, 가장 큰 것은 장점은 난개발을 막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막습니다. 정부가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개발 값싸게 제때 공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사회 환원할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에 어떻습니까? 사회적 환수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지를 값쌀 때 사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방출하는 겁니다. 공공 목적으로 해서.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아까 관리 문제가 생겼잖아. 무허가주택. 그래서 토지 매입 시와 매출 시 사이 가두기 동안 공공자유 보유 상태의 토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정부가 보유하는 동안 아까 비공식 사실상 보유, 국공유지의 물법 무담 종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 주변 땅값이 오르겠죠. 투기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축 토지의 용도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투기 수요나 정부 수요가 토지 시장에 한꺼번에 몰리므로써 지가가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죠.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요. 투기 억제 정책은 보시고,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 토지라는 소유권은 사회성, 공공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자체는 부중성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넘기지만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자,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정부가 29번지 땅에 정부가 개발을 해요. 정부가 개발을 하면 자, 옆에 있는 우리가 30번지의 일도리 땅이 갑돌이 땅이 올라가죠. 얘가 개발이익이 사유화돼요. 얘가 노력한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죠.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의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에 기록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또 이바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환수 수단이라든지 필요성은 당연히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조기 개발을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유형에 우리가 토지은행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DR하고 토지은행 제도만 좀 체크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좀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토지은행은 좀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쪽하고 거의 같죠. 요약해 놓은 거니까 보시고요. 자, 공용개발은 아까 어때요? 수용 방식으로 직접 개입이죠.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이익 어느 정도 환수를 하고 개발 토지 분양 또는 발생하는 직강 등을 다른 개발이익 환수할 수는 없지만 이 도시개발사업,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의 환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 파트에 가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공임대는 뭐 공공임대 상태로 이제 공공에서 남한테 이제 임대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개발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용개발에 대한 지가 상승이 클 경우 원래 토지소유의 희생에 의해 엉뚱한 사람들에 대해 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날 수 있으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이 토지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위주로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지역지구제가 떠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은 다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보완책에 TDR만 좀 제가 개발 파트와 연결시켜서 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선매제도는 우리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찍고 공시지가는 뒤에 또 우리가 이 평가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지구제 위주로 우리가 가도록 하죠. 자, 앞쪽에서 제가 지역지구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뭐 거의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도 그렇지만 이 공법에서 얘기하는 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여기를 이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지구제는 앞쪽에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로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시장 파트에서 안 했던 경제적 단기와 단기에 대한 효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가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위주로 가세요.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조닝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토지 이용 규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폐수를 내려보내요. 어울리지 않은 걸 어울리게 해서 전용 주거지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간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부외부가를 제거시켜요. 부외부가. 그래서 부외부가가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부외부가를 제거시키는 것은 시장 실패 수정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역지구제는 자, 동그라미 2번 의에 사적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 이용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할 경우 외부 효과를 제거시켜서 정부 규제 방법이 하나다. 자,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인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서 부의 효과를 제거시키겠죠. 그래서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앞쪽 파트에 안 했던 파트를 연결시켜 볼 건데요. 경제적 효과죠. 자, 단기적과 장기적의 효과요. 그래서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제가 요약으로 더 해드리겠지만은 뒤에 이제 박스로 한번 볼게요. 212페이지 박스로 보는 게 요약을 해놨죠. 자, 단기적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어울리게 했죠. 부의복합을 제거시켜서. 자, 주거 전용지로 바뀌게 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불변이죠. 공급은 불변인 상태라는 것은, 자,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 지금에 있는 양이 공급수 완전히 수직이라는 것은 저량 공급이에요. 기존 공급이 한정돼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공급이 불명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니까 주택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주택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신규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단기는. 그래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어요. 더 없는 이윤이 초과이윤이었죠. 그럼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사전적 독점입니다.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전에 이미 그 위치를 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얻는다면은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데가 거기서부터 장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건설이라는 자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축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장기입니다. 단기양은 우리가 저량이고요. 이미 지어진 거고, 장기는 유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공급은 무조건 증가해요.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은 증가하고, 여기와 이제 맞대서 갈게요. 반대죠. 그럼 공급은 증가하게 되면 다시 주택 가치는 하락합니다. 주택 가치 하락하는 것이 산업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적 관점의 그 정의가 이제 연결시킬 부분인데요. 자, 여기를 어디로 제가 좀 유도를 하겠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13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예전에 제가 136페이지는 정책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을 드릴게요. 자, 1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36페이지 가시면 연결해 보세요.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있어요. 그럼 단기는 어떻게 돼요? 신규 기업이 진입 못해요. 개별 기업의 장단기를 구분한다면 그냥 단기라는 것은 기존 생산 규모를 변경시켰으면 짧은 기간이라서 앞쪽에 단기와 장기 공급을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는 기존 생산시설을 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산업 전체에서 본다면 단기는 기존 기업이 다른 산업을 태거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단기는. 근데 장기가 어때요? 진입이 되죠. 그래서 장기는 모든 산업으로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이제 증가를 하는데 장기 균형으로 이제 간다는 자체가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비용 불변,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공간이 좀 모자라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급이 다 증가해요. 공급이 다 증가하는데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틀리죠. 그럼 그것이 공급이 다 증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비용 불변 산업. 자, 비용이 불변한다는 것은 생산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기는 신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주택에 금이 갔어요. 장기는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신규 주택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급은 증가해요. 그래서 공급 무조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 비용이 단기 때는 생산 비용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그럼 가격을 3억으로 팔았다면 지금도 생산비가 똑같이 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3억으로 다시 받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가격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자, 우리가 보통 비용 증가 산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자, 우리가 신발을 만들려면 고무가 필요하겠고, 고무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무 가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건설 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설 산업은 자재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비용 증가라는 자체는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주택이고,
장기는 공급이 무조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택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자, 예전에는 생산 비용이 1억이 들어갔는데 3억을 받았어요. 근데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서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가를 올리기 때문에 옛날보다 가격이 높아지죠. 5억으로 껑충 뛰어요. 그러면 원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좀 지워볼게요. 일단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만 좀 남겨놓겠습니다.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 공급자가 단기는 초과는 얻었지만 장기는 신규 공급자가 초과를 얻었습니다. 신규 공급자는 정상이만 얻죠. 그러니까 초과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기다. 자, 그 다음에 비용 감소 산업으로 갑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 자, 요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 공급에서 생산비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컴퓨터가 비쌌지만 지금 좀 싸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장기. 그럼 단기는 어차피 우리가 공급이 안 되니까 기준주택이었고요. 장기에서는 공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바짝바짝 별이 빛나면서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공급은 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1억이어서 3억이었는데 자, 우리 공급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낮아져요. 그럼 5천만 원밖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한 2억으로 바뀌었죠. 원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장기 공급 곡선은 이 단기와 장기를 연결한 곡선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본다면 자,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양입니다.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건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했고 장기는 공급도 증가했는데 그 모습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를 했죠. 그 상태에서 공급도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데 원래 수로 떨어오죠. 그럼 얘와 얘를 연결시키니까 요게 장기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이 됩니다.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산업은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즘은 출제가 잘 안 돼요. 옛날에 좀 많이 됐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공급과 수요가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가 단기 증가하고 장기에 증가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한 것보다는 많이 생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무조건 다 증가하니까 다 우측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우리가 수요가 더 많죠. 그럼 우리가 이 수요가 증가한 게 더 크고 똑같이 했을 때가 비용 불변이라면 적게 생산합니다. 그럼 가격이 원래보다 높아지겠죠. 그럼 요게 연결시킨 게 장기 공급선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공급은 생산비가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용 감소 산업은 자,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원래 균형이었는데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장기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비용을 적게 생산하니까 공급을 더 많이 생산하죠. 공급 쪽이 더 많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이 똑같이 증가한 건 불변인데 더 많이 생산하죠. 그럼 가격이 원래보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장기 생산비 곡선은 하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맞추는 게 엄지 목적이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212페이지로 가시면 이렇게 가세요. 자, 일단 요령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갑니다. 일단은 공급은 다 증가했어요. 공급은 감소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공급은 다 증가했다고 212페이지 나왔잖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비용에 따라갑니다. 그럼 비용 불변은 원래 수는 가고 장기 생산비고 수평이고요. 비용 증가는 원래보다 높고요. 장기 생산비고 우상향하고 감소는 무조건 떨어져요. 좀 원래보다 낮고 우하향한다.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시면은 211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단기는 어떻게 돼요? 밑에 이 자체적으로 지역적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기 위해서 주거 전원지 바꿨더니 주택가치 하락하는 이유는 그만큼 감소시키죠. 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택가치 상승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존 공급자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진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주택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데서부터가 장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 일정은 원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비용이 원래보다 높고요. 비용 감소세는 원래보다 낮죠.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예전에는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출이 됐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자, 이거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지구제 실시해서 추가적으로 신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기는 수요가 단기 증가해서 공급이 불변이니까 주택 가치가 상승하고 장기는 공급이 증가해서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초과인이 발생하면 우리가 신축이 허용이 됐더라 하더라도 이쪽은 신규 기업이 들어가니까 신축이 허용되죠. 그러면은 단기에만 초과인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지웠었는데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실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택과 공장이 있으면 자, 어떻습니까? 주거정을 바꿨죠. 그럼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신축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은 단기는 어차피 못 줘요. 그럼 단기는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단기에 기존 공급자가 초과는 없죠. 근데 장기는 공급을 못 늘리더라도 자, 경쟁에 의해서 다른 지역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옮기죠. 그러면 A 지역에 있는 기존 지역의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가치가. 그러면 초과이온이 소멸되죠. 그럼 초과이온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단기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지역지구제 실시에 의해서 제한뿐만 아니라 주택 신축을 제한한다면 추가적인 제한을 한다면 그 지역의 공급은 불변이며 단기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합니다. 단기에 초과이온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쪽 수요가 줄고 주택 가치가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서 초과이온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는 이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온을 번다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에요. 사후적 독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그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독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도 부자다? 그럼 아버지가 재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번도 출제가 됐었는데 지역지구제 어떤 특정 지역에 독점적 위치를 부였다고 하면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온을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어 자원 배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전적 독점의 특정 지역만 용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적 독점은 초과이온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지불한 가격이 이미 위치에 대한 이익이 가산됐기 때문에 초과이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지역지구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사전적 독점 문제다. 그래서 밑에 문제점을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는 자체는 자, 요거 다음에 제가 TDR을 얘기할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장점이라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잘할 수 있다는 효율성은 달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심각한 단점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형평성 문제가 저해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존인 시스템에 대한 제도가 외국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자체가 TDR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TDR이라는 자체가 나온다는 자체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형평성,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더라. 경제성 문제까지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한다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A지역과 B지역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A지역과 B지역이
다 군사보호지역입니다. 군사보호지역. 그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개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똑같이 군사보호지역을 한다면 여기랑 여기랑 지역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가 KTX가 지나가고, 자, 백화점이 생기고, 전철이 뚫리고, 우리가 어떤 행정기관,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막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군사보호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여기만 바꾸고 여기는 제한합니다. 그럼 여기만 집가가 올라가고 여기 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이 군사에 대해서, 이 군사보호지역에 대해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지나친 경직된 문제가 생겨요.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합니다. 경직성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지구제를 지나치게 경직한 지역지구제는 주변 요건의 변화에 신축하게 대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와 경직성 문제가 거의입니다. 그래서 1번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경직된 지역지구제는 토지 집가 앙등과 불법 개발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고요. 2번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규제되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가 상승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때요? 지역지구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정부 실패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의 획일적 규제는 이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6번에 가시면은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면은 다른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역지구에 대한 보완책은,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안 나옵니다. 거의. 그럼 나오는 거는 밑에 가시면은 개발권 양도 제도만 좀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시험 문제 조금 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361페이지를 미리 갈 겁니다. 361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서 361페이지로 가시면 미리 개발 파트를 우리가 볼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되면 다 헷갈리거든요. 그 361페이지 가셔서 일단 미리 보고 올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다음은 여기는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자, 개발권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는 361페이지 이 공증권에 대한 활용이 개발권 이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앞쪽에서 우리가 지역지구제에 대한 보완책이 여기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페이지에 214페이지 공시지가는 나중에 제가 뒤에 후수를 하면서 감정평가에서 나올 테고요. 토지 선매라는 자체가 공법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법을 배우시면 선매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일정한 공공기관을 선매자로 지정해서 일반인한테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토지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계속 출제가 됐어요. 작년 문제를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토지 정책은 마무리했죠. 그래서 토지 정책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이제 주택 정책으로 갈 건데, 자, 어차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지구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TDR 제도가 나왔어요. 그 TDR 제도를 연결시키는 게 참 좋아요. 얘를. 그래서 우리 이제 딱딱 우리가 이제 왜 이건 개발 파트에 넣냐면 개발권 양도 제도이기 때문에 넣었거든요. 우리가 또 다음에 하면 또 헷갈리니까 요거를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가 몇 강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했던 게 제가 21강을 했었죠. 그래서 22강은 잠깐 뛰어넘어서 이 361페이지를 보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이 지역지구제 실시에 대한 보완책이 가장 중요한 게 TDR이기 때문에 TDR을 본 다음에 TDR은 어떻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고 또 다음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지구제 토지은행 공용개발, 특히 공용개발도 개발 파트에서 같이 저희가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정책이고,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은 주택정책을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주택정책이 있고 조세정책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TDR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